네, 현재 시간 2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었는데요. 이 시장 안에서 또 무엇을 봐야 될지 상황실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엽 이사님과 살펴볼 상황실은 총 3가지입니다. 핵심만 모아봤고요.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보시죠. 친구들은 힘들다던데 LG화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 이 LG화학에 속해 있는 석유화학 업종을 보자면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낮습니다. 이번에 최악의 실적 부진이 3분기에 전망이 된다. 오히려 지금 공장을 돌리면 적재라서 빨리 보수하고 있는 그 시기로 넘어가고 있던데요. 얼마나 실적이 부진할까요? LG화학이 이제 여러 사업부가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그 석유화학 부분은 이제 올해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90%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이제 흑자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이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 주가 흐름만 보셔도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 있죠. 롯데케미칼, 대환유화 등 보면은 최근에 좀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뿐이지 좀 기간 길게 설정하시고 추세적인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여전히 좀 어려운 구간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기 보수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한 3, 4년에 한 번씩 이제 정기 보수를 하긴 하는데 이 이제 고육지책으로 이제 정기 보수를 이번에 이제 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하면서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제 손실 규모를 이제 감소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왔다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LG화학도 지난달 말부터 전남 여수 CC 공장을 이제 정기 보수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4년 만에 이제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석유화학 쪽이 참 힘들다는 거 많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친구들은 힘들다던데라고 키워드를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석유화학 섹터 안에서도 버티는 아이들, 그러니까 사업부 다각화를 통해서 버티는 아이들은 또 다른 이야기다라고 했고요. LG화학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양극재 매출액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라고 하니까 좀 남들과는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나 이제 포트폴리오에 다각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첨단 소재 사업부에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그쪽에서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말씀드리면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3분기 전체 실적을 놓고 보면은 LG화학조차도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저조할 것으로는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첨단 소재 부분에 이제 양극재 사업에서는 이제 여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0% 이상 이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기저 효과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사업 부분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0% 수준 이제 감익될 거라고 전망되지만 그래도 흑자가 이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만큼 참 어려운 그 사업 부문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제 LG화학이면 LG엔솔과의 이제 수직 계열화 부분의 그런 시너지 효과도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LG엔솔의 2025년에 캐파를 감안하고 그 이제 내재 화율 한 40% 감안하면 LG화학이 2025년 가면 32만 톤의 양극화 이제 출하해야 된다라는 그런 수치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도요타와 그 배터리 공급하는 그런 이제 논의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내에 MOU 체결한다고 하면은 또 LG에너지솔루션은 그 글로벌 자동차 탑10 자동차 업체 중에서 10개 중에 9개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는 그 이슈에도 연내에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런 뉴스에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석유화학 내에서 LG화학은 남들과 좀 다르다. 그럼 예전엔 사실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사지 LG화학 외사 혹은 이게 분할되면서 이들의 매력은 거의 제로가 된 것처럼 찬밥 신세를 받았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봐도 되지 않을까. LG화학만의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로 접근해 볼게요. 투자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양극재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도 이제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신에 이제 석유화학 시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한 줄 평은 좀 눈높이만 낮추면 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뭐 신규 매수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좀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뭐 저렇게 완성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차트 관점에서도. 그래서 좀 조정 시에 조정 시에 좀 매수는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자면 매수는 57만 5천 원, 매도는 63만 원, 손절 가격은 54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눈높이만 낮춘다면 가능하다. 목표 주가 63만 원, 손절가는 54만 5천 원이고요. 매수 가능합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만 조금 조정 시에 담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까지 드려볼게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액주주와 전쟁 중이다? 휴마시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오늘장의 변동이 너무나 크고 오늘까지 5거래 연속 상승 중에서 오늘 두 자릿수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1% 상승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네가 왜 이렇게 유독 난리인가 하고 봤더니 소액주주를 보호해달라. 소액주주, 개미 전쟁을 선포했다라 그랬고요. 심지어 주총이 열렸었잖아요. 네네, 지난주에.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지난달에요. 네. 소액주주 모임에서 이제 한 번이 아니고 이제 두 번 이제 적극적인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이제 소액주주 모임에서 이제 요구를 했었고요. 지난달에 그리고 이제 지난주 14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임시주총도 있었는데 모두 이제 안건이 이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배경은 충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휴마시스의 이제 실적과 주주 현황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휴마시스의 작년 영업이익이 1,936억이었습니다. 2,000억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2,032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의 영업이익 합쳐서 상반기의 영업이익만으로도 2,700억.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 상승하기 전에 주가를 보면은 시가총액이 한 4천억도 안 됐거든요. 한 3,700억, 600억.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반기의 영업이익이 올해 상반기 2,700억의 반만 해줘도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4천억인데 올해 최근에 주가 하락이 시가총액이 4천억이 안 됐으니까 참 이게 너무 주가를 너무 방치해 놓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주 현황을 보면은 최대 주주 및 그 특수 주주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특수 관계인 지분을 보면은 10%가 안 됩니다. 7.5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소액 주주가 좀 더 이제 이런 얘기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관련돼서는 참 뉴스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뭐 지금 관심이 많다고 하면은 그런 뉴스가 좀 이렇게 실시간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전쟁을 펼치고 있나라고 봤더니 그렇네요. 네네. 사실 뭐 각 종목마다 업종마다 PER, PBR 계산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아니 돈을 이렇게 벌고 있는데 주가를 이렇게 방치해라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리를 낼 법도 하기도 하고 휴마시스가 최근 보면 주가 물론 이런 각자의 자체적인 이슈로도 움직이긴 했지만 요즘 전반적으로 진단키트주들이 살짝 꿈틀대고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전일 대비 2배 네네. 이상 늘었다면서요. 더블링 현상이 나와서 겨울철에 또 유행한다라는 이야기 있고 저 집에 그 서랍 구석에 지금 네네. 진단키트 숨겨놨는데 다시 꺼내야 되나 네네. 생각하고 있어요. 재유행 가능성과 코로나 진단키트주에 대한 유행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가깝게는 한 명의 지인이 어제 이제 독감 주사를 맞았고요. 뭐 친한 친구가 오늘 오전에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이상해서 야, 너 목소리 왜 그래? 그러니까 목감기 걸렸다고. 근데 또 주위에 독감 걸린 이렇게 지인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게 가깝게도 실생활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지난달 대비해서 신규 확진세가 좀 증가하고 있어서 유럽이 그래 그러면은 국내도 한두 달 후에는 그러면은 뭐 한 12월 초부터는 7차 유행 가능성 우려가 그래서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전에 뭐 목감기, 독감 말씀드렸지만 뭐 독감 등 호흡기 증상과 감염병과 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함께 동시에 유행할 수 있는 이제 멀티데믹 또 이제 우려가 되고 있음을 보면 뭐 작년 겨울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올해 겨울에도 지금 우려되고 있듯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몸 관리도 하고 또 주식 시장에서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슈였던 휴마시스가 정말 주주 친화 정책으로 좀 탈바꿈할 수 있을까? 주가 부양의 의지를 보여줄까? 이게 물론 뭐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막 주가가 오르시는 건 아니지만 배당을 늘릴 수도 있고요. 무언가 친화 정책을 보여줄까라는 점에서 휴마시스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다시 또 독감의 계절, 코로나의 겨울이 온다고 하면 관련한 종목을 지금 담아보는 게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시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소액주주 모임뿐만이 아니고 그런 이슈 더해져서 이제 코로나19 이제 유행까지 더해져서 이제 모멘텀은 이제 커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은 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거의 정확히 저점 대비해서 한 2배 상승한 거죠. 그게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한 줄 평은 모멘텀이 커질 수 있긴 할 텐데 점점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단기 2배 상승에 부담이 됐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 매수 관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확진자 수도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장 끝나고 내일 아침에 확진자 수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다 아시죠? 이제 밤 9시나 또 밤에도 나오니까 그런 이제 확진자 수 체크도 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회사에서도 진짜 소액주주들의 그 요구를 정말 언제 들어주는지 진짜 그만큼 들어주는지 등 관련된 소식들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그쪽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매수는 18,000원 이하, 매도는 23,000원, 손절은 16,5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도 이제 뭐 감기약 관련해서 대원제약도 생각이 나는데 네. 예, 실질적으로 그 이제 제가 오늘 주가 흐름은 못 봤지만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단연 생각이 들어서 대원제약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하셨어요. 제가 마침 채팅방에 이제 제가 휴마시스 갖고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겨울 수혜주로 다가간다면은 또 어린아이들이 감기 걸리면은 그 콜대원을 많이 찾는다고 들어서요. 콜대원. 네, 그래서 대원제약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슬쩍 써봤는데 마침 일치해서 제가 놀래서 반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휴마시스에 대해서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요소수 부족 이야기 나왔습니다. 제가 그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경유차를 끌고 다니는 차주에 그래서 그때 진짜 뭐 온갖 SNS에 요소수 남으신 분 이런 것도 해봤고요. 요소수를 찾아서 막 주유소도 검색을 해봤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인데 오늘 PD님이 저에게 뉴스 하나를 딸랑 보냈어요. 네, 바로 그거. 네, 정윤아. 요소수 준비해놔라. 바로 독일에서 이 부족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갑자기 또 왜 그럽니까? 네, 그 독일 최대 그 관련 기업이 이제 중단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소수 공급망, 이제 우려서 방사 이 기대감으로 이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좀 윗꼬리도 이제 달긴 했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요소수라는 게 이제 경유, 트럭 등에 의무 장착하는 그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라고 하고 또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 대 가운데서 60%에 해당하는 약 한 200만 대 정도가 이 산화물 저감 장치가 이제 장착돼서 요소수가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KG 케미칼이 롯데 정밀화학과 함께 이제 국내 요소수 시장의 80%를 이제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소식 이슈가 나오면은 상승할 때도 있는데 뭐 최근 한 2년 놓고 보시면은 저렇게 반짝반짝 상승했던 그런 경우가 많아서 뭐 추세적인 상승으로 2, 3개월 상승한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요소수 부족으로 피해를 봤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저보다 더 힘들었던 분들은 그런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업으로 삼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 요소수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냐, 이번에도 부족하더라도 반짝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럼 차라리 요소수에 국한되지 말고 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벌어졌는데 에너지 공급난은 지속 중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요소수처럼 공급난이 된 것들을 다른 에너지원에서도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뭐 큰 영향은 과연 있을까라는 뭐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 그럼 올 겨울에 에너지 대란은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대란과 가장 밀접한 나라 국가라고 치면 이제 유럽인데요. 네. 유럽은 정말 뭐 몇 달 전부터 우려가 정말 컸었기 때문에 많이 좀 준비를 해왔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원전 수명을 또 늘려서 이제 내년 4월까지 연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들은 이제 기업이나 가정이 전력을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없도록 전력량이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뭐 전력 배급제나 계획 정전, 순환 정전 등이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LNG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 저장고 용량의 90% 이상을 채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지만 사실 유럽의 경우는 정말 대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정말 최선의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는 이런 거겠죠. 올해 겨울이 유난히 춥다거나 생각보다, 그리고 추운 그 기온,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그 기간이 정말 더 길어진다거나, 그러면은 그때 가서 겨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좀 더 에너지 이슈는 좀 뭐 자극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뭐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감축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겨울이 다가오면서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공급난이 정말 각지각소에 다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KG케미칼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에너지 대란과 관련해서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지 한줄평 투자 의견 같이 주시죠. 네, KG케미칼 에너지 쪽으로 보지 않아도 회사가 좋다기보다는 네. 이제 실적은 좋습니다. 네, 그 작년 영업이익이 무려 4,600억이었고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3,000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요 3,300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시가총액 보면은 야, 이런 기업도 있었어라고 생각이 들 정도지만 주가는 가지 않죠. 참 이게 좀 아쉽긴 하는데, 오늘은 뭐 요소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줄 평은 네. 최근 2년간 흐름에 답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은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막 정말 크다고 할지라도 뭐 요소수 관련돼서도 좀 이렇게 기간을 늘려서 딱 보면은 작년에 조금 이렇게 상승했었던 횟수가 한 4번 정도 있고요. 작년에 한 3번 정도. 올해 놓고 보면은 4월에 한 번 반등했고, 그러니까 한 2년 놓고 보면은 좀 이렇게 상승했었던 걸 찾으면 한 4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요소수 이슈가 나오더라도 저렇게 반짝게 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회사가 저평가됐고 언젠간 가겠죠. 언젠가 갈 수는 있는데 2차 전지, 황산니켈 모멘텀도 있고, 그렇지만 참 이렇게 매매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KG그룹의 지주사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또 무겁고, 그래서 저라면은 매수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뭔가 뭐 최근 요소수만이 아니고 정말 뭔가 이렇게 전환점이 될 만한 모멘텀이 좀 나와야 의미 있는 그런 추세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KG케미칼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흐름에 답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가격 전략은 드리지 않을게요. 왜냐? 저희는 네네. 신규 매수 노후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슈를 잘 이용해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